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예, 떨어지고 있죠. 10V고 이제 9V까지만. 안녕하세요, 드럼 풍지대입니다. 여름이 되고 하니까 지금 장마도 오고 해서 습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제습기를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제습기도 저도 이것저것 많이 비교를 많이 해보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 요 제품으로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220V 아답터를 쓰는데 220V 아답터 중에서도 출력이 DC 9V에 2.5A 22W 정도를 사용하더라고요. 요거를 어디에 쓸 거냐면은 저는 집에 쓸 거는 아니고 카라반에 둘 겁니다. 카라반에 지금 실내 습도가 한 80% 계속 그 정도는 지금 되고 있고 안에 내부가 좀 많이 꿉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을 때 요거를 카라반 안에다가 켜놓고 한 일주일 정도 두면은 카라반 안에 있는 습도를 좀 제거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거를 구입했습니다. 자, 요걸로 하게 되면은 인버터를 켜고 여기 220V 콘센트를 꽂아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카라반에 배터리가 이렇게 뭐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버터까지 켜서 대기 전력을 더 늘릴 필요는 없고요. 요거를 한번 12V로 한번 개조해서 쓰려고 요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물통도 좀 큰 편이고 그 다음에 뭐 제습 단계도 1단계 2단계 또 조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때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저소음 모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강력 제습 모드 해가지고 습기만 뭐 이게 이 제품이 이제 특이점이 열을 발산을 크게 안 하고도 제습을 한다는 특이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 오프 기능 해가지고 물이 가득 찼을 때 더 계속 얘가 작동을 하게 되면 물이 넘치니까 물이 가득 찼을 때 자동으로 멈춰주는 기능,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불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무드 기능, 그 다음에 이게 뒤쪽이 얼어가지고 막 이렇게 물방울이 안 맺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서리 방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도 한번 다른 사람들이 구매했는 구매평을 보고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타이머도 있고 그 다음에 야간 절전 모드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카라반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서 하룻밤 동안 켜서 받은 양입니다. 지금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동안 이만침 받았습니다. 이만침 한번 컵에다가 한번 따라 부어볼까요? 컵에 부으면은 컵 거의 뭐 가득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커피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물의 양이 여기에 모여졌습니다. 여기 우리 실내에 있는 사무실 실내에 있는 습도를 이만큼 얘가 제습을 했단 얘기죠. 그 실내에 이제 습이 없으면은 사람이 훨씬 더 쾌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온도에서도 습도가 없으면 없을수록 사람이 좀 쾌적한 게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만수위 센서가 있다 그랬는데 만수위 센서가 이런 방식이네요. 보니까 이게 물이 가득 차면은 여기 있는 자석 센서가 이렇게 위에 대어서 알려주는 그런 방식의 만수위 센서네요. 자, 일단은 뭐 저는 이 회사 보아르인데 대략 한 57,000원 정도 죽은 것 같아요.
뭐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뭐 저는 그만큼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 그 정도는 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포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다들 다 이렇게 평들이 좋아서 같이 구입을 해봤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다른 회사 거도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 어댑터가 19V를 사용하더라고요. 19V면은 제가 캠핑카나 카라반에서 쓸 수 있게끔 C가잭 개조를 할 건데 그 개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일단 요것만 보고 샀습니다. 12V, 저는 12V를 이걸 9V로 낮춰가지고 요거를 대체해서 쓸 예정입니다. 12V에서 9V로 낮추려면은 요런 부품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실제 부품이 여기 왔는 거 요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XL40162-1입니다. DC2 DC 해가지고 스텝 다운, 한마디로 낮춰준다는 얘기죠. DC 대 DC를 낮춰주는 레귤레이터 모듈이라고 해서 구입을 했고요. 2640원인데 택배비가 3000원이라서 택배비가 더 비쌉니다. 혹시나 이거를 여러 명이 같이 사서 택배비 아끼려면은 여러 명이 같이 작업을 하면은 돈을 더 아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에 레귤레이터 칩이 여기 방열판에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입력 전압을 이쪽으로 집어넣으면은 출력 전압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스텝 다운이기 때문에 입력보다는 출력이 작습니다. 스텝업은 입력보다는 출력이 클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근데 요거 출력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여기 보면은 일자 드라이버로 돌릴 수 있는 나사가 있습니다. 이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출력이 커지고요, 왼쪽으로 돌리면은 출력이 작아집니다. 일자 드라이버로 돌려야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물은 쏟을 수 있으니까 치울게요. 그리고 지금 물량이 요만침 하루 만에 나왔다 그러는데 요거 잠깐 스펙을 잠깐 보고 갈게요. 제조사 뭐 보아르, 그 다음에 S1200 미니 제스키라고 되어 있고요. 원산지는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일 제습량이 24시간 기준이겠죠. 0.267리터 276ml가 되겠죠. 종이컵 한 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통 용량은 1.2리터. 1.2리터라면 대략적으로 만약에 습기가 계속 있다 그러면은 10일 정도는 계속 있어도 10일? 10일은 안 되고 한 5일 정도는 충분히 물을 안 비우고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습기가 많이 있을 경우에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습기락 하는 거는, 습도락 하는 거는 이제 온도에 따른 절대 습도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여름철에 막 장마 기간에 바깥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은 실내에도 습도가 자연히 높아집니다. 이 습도를 얘가 다 제습을 하고 나면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하면서 또 습도가 또 그만큼 또 들어오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어컨을 틀게 되면 에어컨에서도 제습 기능이 엄청납니다. 거기서도 이거보다 더 빠르게 제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미니 제습기지 않습니까? 한 뼘 정도 되는데, 이거 말고 진짜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으로 쓰는 거. 그런 것들은 뜨거운 바람도 나오고 하루에 제습할 수 있는 용량도 엄청나게 큽니다. 하지만 전기도 엄청나게 먹습니다. 자, 이거는 전기 한번 볼게요. 전기 제가 아까 전에 봤을 때 22W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22W. 그 다음에 이제 KC 인증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인증이 되었다는 거. 22W면은 그런 큰 것들은 많이 먹는 거는 1000W 넘게 먹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작고, 그 다음에 제선 능력도 작다. 그리고 막 엄청 막 드라마틱하게 막 하루에 2만 칩씩 막 받아진다? 아닙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입니다. 이거를 막 이게 2만 칩씩 이렇게 가득 이렇게 바라는 거는 얘한테 너무 큰 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2만 칩씩 받으려고 하면 얘도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겠죠. 그러려면 전기도 많이 먹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카라반이나 캠핑카 안에서 쓰기 위해서는 전기도 작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뭐 협찬받거나, 뭐 이 회사한테 뭐 광고 의뢰를 받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좀 돼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바로 개조를 실시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아답터가 220V로 쓸 거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이거 대신 12V 잭을 꽂아서 바로 이거를 여기다가 내장시켜서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이 내부에 요게 들어갈 공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분해를 해서 이거를 내부에다가 한번 심어주고, 그 다음에 혹시나 또 220V도 또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집에 갖고 와갖고 뭐 옷장에다가 집어넣는다든지 뭐 신발장에 집어넣는다든지 하려면은 220V도 꽂아야 되니까 요거 잭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카라반이나 캠핑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시가 잭도 될 수 있게끔 겸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하는 거라 가지고 일단은 이거 분해 방법조차도 몰라요. 하다가 뭐 깨트리거나 부러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단은 부러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제 영상을 보고 제 걸 똑같이 따라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피해갈 수가 있겠죠. 저도 촬영을 잠깐 끄고 한번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에 보니까 이렇게 후크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드랍으로 제끼면은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물이 맺혀가지고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보니까 자석 센서라고 얘기했는데 자석 센서가 아니라 포토 센서인 것 같아요. 여기에 센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일란지 모르겠지만 여기 포토 센서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석 센서로 그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후크를 제거를 하고요. 저도 이거 지금 한 번 썼는데 이렇게 바로 분해하는 겁니다. 제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손이 안 들어가서 현재 후크는 하나도 안 부러뜨리고 이만큼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이 위에가 문제네. 이 위에 뭐지? 일단은 헤라를 여기다가 손 대신 삽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위쪽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 후크 부분을 찾아서 딱딱 이쪽에 안쪽에 있는 후크를 계속 공략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방법이 안 나와서
요 앞판 이 하얀 거를 떼기로 했습니다. 이 하얀 거를 떼려고 하니까 이 안쪽에도 하얗게 후크가 있습니다. 이 후크들을 눌러서 이 앞판을 뗐습니다. 뗐고 뒤쪽에 총 6개의 후크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떼고 나니까 내부에 나사 홀이 2개가 있더라고요. 이 나사 홀을 풀면은 좀 쉽게 풀릴 것 같아요. 다 풀렸는데 왜 안 나오지? 일단 풀었고, 그 다음에 오우야, 나사 2개만 딱 푸니까 그냥 또개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뒤쪽에 잭이 저쪽에 있네요. 그죠? 앞판과 뒷판을 조금 앞판과 뒷판을 이렇게 분해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펠티어 소자를 이용해서 우리 제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펠티어 소자를 저도 자세히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번 구독자님한테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제 서로 다른 도체를 전기를 넣으면은 열이 한쪽 면에는 열이 발생을 하고 또 반대면에는 그 열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 펠티어 효과라고 하는데, 전기를 넣으면은 이 반대편에는 열이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이 반대편에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차가운데 이슬점이 생겨서 이게 결로가 생겨가지고 이 물방울이 생겨서 떨어지는 거를 이용해서 제습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크게 안 나온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기를 작게 넣었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 안 나오는 거지, 전기를 좀 더 세게 넣으면 뜨거운 바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가 뜨거워지면은 여기는 더 차가워져서 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렇게 딱 한 9V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거 제품이 보니까 펠티어 소자가 여기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열을 식혀주는 팬, 바깥쪽에는 저기 냉각을 또 발산하는 냉각 팬이 있어요. 양쪽으로 양면입니다. 면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컨트롤 해주는 메인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위가 만수위 됐을 때 알아차리는 만수위 광 센서가 있고, 그렇게 돼 있네요. 참고로 이게 지금 57,000원인가 그런데 이거 부품만 펠티어 소자만 살라 하더라도 15,000원은 넘습니다. 그리고 펠티어 소자 사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히트싱크랑 팬 사고 뭐 메인보드 사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원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더 쌉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이해서 이거를 만들 수도 있는데 만드는 것보다 더 싼 것 같습니다. 훨씬 싸고 예쁘죠. 그 다음에 한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부품을 여기 사이에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딱 들어갈 것 같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번 집어넣을 예정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카라반에 12V란 걸 씁니다. 12V, DC 12V를 쓰는데 지금 얘가 필요한 거는 DC 9V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부품을 이용해서 DC 12V를 집어넣어서 DC 9V가 나갈 수 있게끔 얘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12V 카라반에서 똑같이 쓰는 12V, DC 12V를 일단 여기다가 입력을 시키면은 요 모듈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테스터기로 한번 몇 볼트인지 찍어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는 부분에 찍으면 테스터기 올라가죠.
자, 자세히 잘 보겠지. 자, 예, 보면은 우리는 여기 12V 딱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한번 볼까요? 출력에다가 한번 찍어 볼게요. 출력에다가 찍었을 때, 출력에도 찍었을 때도 대략적 12V 정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요거를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랬죠, 아까 전에. 어떤 걸로 하느냐? 네, 일자 드라이버로.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요거 스텝 다운 일자 드라이버를 요거를 여기에다가 놓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돌리면은 테스터기 전압이 내려갈 겁니다.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네, 떨어지고 있죠. 10V고 이제 9V까지만, 네, 9V 이 정도면 9V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맞춰서 딱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품은 12V가 들어와서 9V가 나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요거를 여기다 안에다가 이제 납땜을 해서 집어 넣을 겁니다. 네, 이제 요거 레귤레이터를 이제 준비를 다 했죠. 12V로 들어가서 9V로 들어가게끔. 9V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도 9V로 들어가기 때문에 12V 들어왔는 거를 이제 9V 여기 출력을 얘랑 같이 병렬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네. 아웃이라고 써 있고, 네. 풀어서 플러스는 빨간색, 마이너스는 검정색. 네, 꼽아주고요. 안 움직이게끔 꽉 조아줍니다. 됐고요. 네,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랑 같이 똑같이 전원을 공유할 겁니다. 네, 이걸 살리는 이유는 제가 집에서 쓰는 가정용 아답터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자, 선에다가 먼저 납을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먹이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먼저 연결할게요. 마이너스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잘 안 녹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납을 여기다가 묻혀서, 네, 놓았죠. 같이 이렇게 공유를 시켰습니다.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예, 공유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뒤로 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구멍을 하나를 뚫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면이고, 예, 케이스가 이렇게 닫힐 거니까 이쪽으로 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선을 구멍을 하나 미리 뚫었습니다. 자, 이쪽에 시가잭을 준비했죠. 예, 시가잭 있는 거를 반대편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선을 막 당기다가 이게 속에서 납땜이 당겨서 끊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케이블 타일 하나 묶어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케이블 타일을 한 개 묶어주면은
이제 뒤쪽에서 선이 당기더라도 이 안쪽에는 안 당기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타일을 예쁘게 이제 잘라서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입력 부분에다가 요거를 연결해주면은 이 다이의 한 90%는 된 것 같습니다. 자, 인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넣고 꼭 닫아줍니다. 예, 다 쪼았고요. 예, 충분히 튼튼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다시 고정을 시켜 줄게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저 자리에다가 넣고 닫아야겠죠. 네, 저기다가 이제 요거 전원 잭을 고정을 다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면 되겠죠. 분해 역순으로 조립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선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선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자 보자. 여기 요 선은 이 뒤쪽으로 가도 되겠구나. 뒤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고 요거는 여기 속에다가 넣고 그대로 뚜껑을 닫아주면 됩니다. 자, 닫아 놓고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네, 혹시나 여기서 안에서 달가락거릴 걸 대비해서 나사못으로 고정할까 하다가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딱 맞습니다. 딱 부품 크기가 여기에 딱 맞습니다. 완전히 딱 붙여주고요. 자, 여기에 딱 맞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뚜껑을 닫혔을 때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됐고, 자, 이제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잘 보고 그대로 조립을 합니다. 됐고요. 중요한 거는 이 뒤쪽으로 밑으로 물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통에 간섭되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분해 역순으로 나사 2개 박아주고 괜히 강제로 막 제끼려고 하다가 처음에 이 나사 몰랐으면은 어디 하나 부러질 뻔 했네요. 그 다음에 전면 뚜껑을 조립하기 전에 이게 물 수위를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고정이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뚜껑을 얹어 놓고 6군데 락을 잘 맞추고 딱 누르니까 딱 조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고 물통이야 뭐 뚜껑을 닫으면 되겠죠. 이게 분명히 자석 센서 같은데 자석 센서 이렇게 해서 여하튼 그렇습니다.
뚜껑이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캠핑카나 카라반에서는 시가잭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전에 그 부품은 스펙을 잠깐 한번 볼게요. 부품은 벅 모드 PWM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PWM 방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4에서 40V 입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출력은 1.25에서 36V 출력이 가능하다. 다운 모듈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맥시멈 커렌트는 이제 최대 전류는 8A. 그 다음에 롱타임 우리가 계속 연속 전류로 쓸 때는 5A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맥시멈 파워는 200W. 아까 전 우리 22W였죠. 이거 22W니까 충분히 이 부품이 거기에서는 10배 정도로 더 높기 때문에 안정화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크기 사이즈가 중요하겠죠. 60mm에 37mm에 26mm. 그 다음에 홀 사이즈는 2.7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펠티어 소자 잠깐 얘기했는데, 펠티어 소자 여기 제가 인터넷에 있는 거 잠깐 찾아봤어요. 플러스, 파지티브, 그 다음에 네거티브, 마이너스를 전기를 투입을 시키면은 이쪽 위에 면은 차가워지고 이쪽 아랫면은 뜨거워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쪽 뜨거워지는 부분을 빨리 송풍해서 식혀주면은 이쪽 차가워지는 부분도 굉장히 차가워진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사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열을 주면은 전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응용해서 만든 게 우리 캠핑 가서 난로 위에 얹어 놓는 무동용 팬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펠티어 소자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도 열을 주면은 전기가 거꾸로 나와서 이 모터를 돌리는 겁니다. 요런 펠티어 소자를 이용했다는 거 한번 이렇게 밝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회사 딱 마음에 드는데 한번 요거 만약에 이제 수정판이나 아니면은 더 신형을 만든다면은 이 제품을 아예 12V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캠핑용으로 더 불티나게 잘 팔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차저차 수정 안 된다 그러면은 요즘에 시가잭 자체에 반손 아답터라 해가지고 12V 들어와서 여기에서 전압을 9V로 조정하는 반손 아답터를 여기에다가 같이 옵션으로 팔면은 캠핑용으로 얘가 잘 팔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요런 제안 한번 해봤고요. 일단은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한번 요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요렇게 한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카라반에 가서 하루 정도를 스키를 한번 제습을 해서 어느 정도 뭐였는지까지 추가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창고에 있는 제 카라반에 왔고요. 한번 여기에서 하루 동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카라반에 왔는데 엄청 덥고 꿉꿉합니다. 제가 이거 큰 단점을 한 개 발견했습니다. 들고 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 괜찮은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물통이 쏙 빠집니다. 쏙 빠져서 물까지라 쏙 끼기라도 하면은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리고 이 물통이 깨지는 것도 문제가 생기겠죠. 제가 봤을 때 요거 개선품 만든다 그러면은 이거 물통을 빼낼 때 락킹이 걸리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들고 다니다가 그냥 탁 났는데 그냥 물통 쏟으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 이제 카라반에 인버터를 가동 안 하고 시가잭에다가 바로 꽂아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잘 안 꼽히지? 꼽혔고요.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예, 켜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예, 뒤쪽에 무드등도 예쁘게 잘 들어옵니다. 예, 선은 뒤로 이렇게 넘기고요. 예, 여기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깐 보면은 터치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이머도 10시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 모터의 속도를 좀 더 빨리 돌게 할 거냐 작게 돌게 할 거냐, 그리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 이 상태고, 그 다음에 일단 이 전원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전원을 껐을 때 평상시 먹고 있는 전기가, 저는 지금 마이너스 11A, 지금 카라반에 불도 켜고 냉장고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6W를 먹고 있는데, 저기 제습기를 한번 켰을 때 얼마나 더 증가되는지 볼게요. 146이었습니다. 예, 켜고 만약에 속도도 2단계 이렇게 했을 때 146에서 165로 바뀌었습니다. 대략적으로 20W 정도가 지금 소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딱 저기에 설명서에 적혀져 있는 20W, 뭐 22W, 그 범주 내에 들어가는 거고, 요 정도면은 우리가 카라반에서 전기를 굉장히 적게 먹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습도를 한번 볼까요? 습도. 현재 습도는 74%입니다. 자, 74% 상태에서 하룻밤 자고 났을 때 물은 얼만큼 생기며 그 다음에 습도는 어느 정도 제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룻밤이 지난 상태고요. 습도가 70몇 프로였는데 한 63% 정도로 10%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거는 한번 영상을 한번 돌려봐야 알겠지만은 10% 정도는 줄었습니다. 막 극적으로 막 엄청나게 막 바바박 줄은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고, 그 다음에 한번 물통에 가서 물통에 물은 얼만큼 찼는지 한번 볼게요. 물은 요 정도. 그리고 보니까 제가 새벽에 잠깐 봤는데 새벽에도 한 요 정도 있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침 되면서부터 거짓 일을 안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종이컵으로 한 컵 되려나? 지금 카라반 안이만큼 습했습니다. 습해가지고 한 컵은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종이컵 한 컵 정도는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22W 정도밖에 안 먹으니까, 태양광으로 전기가 들어오고 하면은, 하는 그런 카라반이나 캠핑카들은, 이걸 계속 켜놓고, 내부에 습도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카라반 안에 습도가 높으면은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이런 바깥에 보이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도 안에라든지 이런 저런 구석 같은데 곰팡이 같은 것들이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옷장도 있는데, 이런 옷장 안에도 저희 뭐 물 먹는 하마도 넣어놓긴 했는데, 요런 데 안에도 분명히 습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습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만 곰팡이나 이런 것들한테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도 지금 뭐 특별히 저는 아직 곰팡이는 없지만은, 만약에 습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화장실에도 분명히 곰팡이가 올라올 겁니다. 일반 우리 지금 아파트에 있는 화장실도 막 습기 안 보내고 오랫동안 놔두면은 곰팡이 쓸듯이 이런 카라반들도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가정용 제습기 무거운 거, 전기 많이 먹는 거를 계속 틀어놓기에는 무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요런 거 한 개 정도는, 이렇게 계속 틀어놓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 회사, 요거가 개조하기에 좋습니다. 예. 뭐 하여튼 저는 요 회사한테 뭐 이런 한 푼도 받은 건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요 회사 걸 샀으니까, 이렇게 한번 깨알 한번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뭐 일단은 테스트는 이걸로 그만하고요. 저는 이제 상시 12V가 나오는 C가잭에다가 요거를 계속 이제 꼽아놓고 수주를 한 번씩 와서 이제 물이 찼으면 물을 한 번씩 버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C가잭이 혹시 뜨거워진다든지, 저는 지금 뜨거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차갑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기에 냄새를 맡았을 때 탄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왜냐면은 제가 샀는 부품은 지금 C가잭도 고용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샀는 부품은 충분히 용량이 한참 높은, 그러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는 부품을 샀기 때문에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무리가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오랫동안 켜놓을 수가 있는데, 혹시나 다르게 저하고 다른 부품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잘 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 있다가는 굴러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지겠죠. 예, 안전하게 뽑아서 보관해서 갈 예정입니다. 갈 예정이고, 자, 요번에 요렇게 한번 제습기를 제가 한번 리뷰를 길게 해봤는데요. 카라반이나 캠핑카에도 이렇게 제습을 해주면은 우리가 꿉꿉함도 덜하고, 곰팡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찍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